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 그리고 오승은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니 오승은 아나운서가 이 코너에 웬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주제를 보시면 다들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사 여기에 대해서 배워본다고요. 아니 두 분 다 고수분들께서 갑자기 왜 간을 보세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는 저희 알지만 그래도 이 우주 개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독실 평론가랑 이걸 뭐라고 해? 동기라고 하나? 대학 동기시죠? 대학 동기예요. 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과였고 아, 그래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과정 2년 차까지 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죠. 네. 그럼 오늘 이독실 과학평론가님이 많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고를 쓴 다음에 예. 이게 조아리면서 한번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두 분 모시고 오늘 우주 개발사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먼저 이독실 평론가님, 우주 개발,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될까요? 시작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 발사체 연구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무기랑 바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어떤 견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작이야 뭐 군 주도하에 당연히 로켓 연구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이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나치 독일의 V2 로켓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폰 브라운이 만든.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 로켓인데 요것들이 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련 당시에 로켓을 만드는 것들이 다 이 V2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 주도하에 58년부터 이미 로켓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코너의 관심의 대상은 결국에는 이코노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학 로켓 혹은 민간 로켓만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측 로켓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나로호, 누리호까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거고요. 네. 우주 개발은 사실 발사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 탑재되고 있는 인공위성의 개발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발사체는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좀 화려하잖아요. 불꽃을 막 쏘면서 날아간다. 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승훈 아나운서가 그쪽 전공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미래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리어 어떤 운반 수단보다는 거기 탑재하는 위성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다뤄야 하지만 네. 오늘은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는 발사체에 관해서 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발사체가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예. 발사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 잘 안 돼요. 이따가 이독실 평론가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래서 굉장히 인공위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데 발사체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발사체가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술로 무언가를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 거죠. 그렇긴 네. 하겠네요. 네. 또 자체적으로 그런 발사체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오승훈 아나운서께.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은 세계에서 몇 등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누리호 발사 2, 3차 발사를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예. 생중계를 진행을 했는데 누리호 발사 2차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톤급, 그러니까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탑재체, 예. 그게 1톤 이상인 물체를 우주상에 올릴 수 있는, 예. 우주상이라고 하면은 우주 저궤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한 500km 정도의 고도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7번째였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 그 7번째로 등극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세계 한 7위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달에 달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예. 그것도 지금 성공한 나라가 지금 5개고 네, 우리가 그것도 6번째, 7번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 7위 정도 된다. 그 성과로만 보면 네.
예.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긴 이독실 한데 평론가님.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최초로 올린 거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네, 맞습니다. 이게 1957년도. 네. 그리고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이게 1961년도. 그리고 달 최초 착륙이 1969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그 초창기 미국이나 소련의 성과들이 시작됐던 연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늦게 출발한 건데 아까 오승훈 아나운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7위다 하면 빨리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엄청 빨리 따라온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떤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를 정말 안 한 편에 속하고 예산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패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 우리는 너무 위대해, 대단해,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게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실패를 해야 배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예. 그때마다 무슨 죄인이 된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음. 이건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오승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발사체를 만드는 것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혀 있었어요. 음. 이런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오승훈 아나운서께서는 학교 다닐 때 예. 미사일 쏴보지도 않으시고 책으로 배운 미사일인 거예요? 물로켓 쏴봤죠, 물로켓. 동아리 이런 데서. 실제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발달 속도가 늦어졌던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명확한 사실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 같은 걸 해주실 때 그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미사일 지침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장 쏘아 올리지 못하는 것이지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하곤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걸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해서 실제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제약 때문에 실제 구현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미사일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재했던 그 규제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2020년에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우리가 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쏴도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오. 그리고 사실 그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로켓에 대해서 특히 액체 연료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술이 이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미사일 지침이 처음 생긴 것도요. 정말 흥미로운 게 미국이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방 국가로서 뭔가 자주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문제는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78년에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핵 개발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빠른데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탄도미사일 개발이 그때 중단하라는 권고지를 그래요? 정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보내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답신으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예. 우리가 개발하고 보유한 미사일 사거리를 딱 180km로 제한을 하겠다. 왜냐하면 평양까지 가는 게 180km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90년이 되면서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도 500km. 탄도 중량도 500kg까지만 여기까지의 미사일 개발만 하겠다.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양해각서를 보내게 되는데 네. 이때 문제가 됩니다. 예. 군사용뿐만 아니라 과학용이든 사업용이든 이런 발사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안 하겠다. 예. 고체 연료의 경우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87년에 국제 협의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발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건 기술을 수출을 한다든가 주고받는 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체 개발하는 걸 막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도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왜 시작되었느냐? 너무 빨랐던 거예요.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쉽네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라고 미국에 서신을 보낸 게 오히려 우리였다라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오승훈 아나운서님 네. 궁금한 게 네. 이게 군사용 발사체와 과학기술용 발사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이렇게 막혀야 되는 겁니까? 다르다고는 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추가가 돼요. 네.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쏘잖아요. 네. 그러면 속에 들어가는 게 위성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탄두를 장착하면 음. 예를 들어 핵탄두라든지 예. 폭탄을 장착하면 폭탄이 되는 거죠. 음. 예, 핵 미사일 같은 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추가가 되는 기술은 뭐냐면 우주로 내보내는 거는 그냥 내보내면 끝이죠. 예. 그런데 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는 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이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일 뿐 음. 그건 또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과학용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예. 군사용으로 전환해서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아예 과학용 위성도 과학용 발사체도 좀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과학기술용 발사체 기술과 그다음에 국방용 또는 뭐 공격용 미사일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이 다르다면 엄밀하게 과학기술용은 편하게 발달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슷하다면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핵무기나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가에게 민간 로켓 개발에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의 신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북한만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 항상 로켓이라고 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믿는 나라가 북한 외에 없었던 거예요.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진실성이 담보되는가 그건 신뢰의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료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핵탄두를 장착한 어떤 탄도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액체 연료를 쓰지는 않고 예. 고체 연료를 쓰고 싶어 합니다. 예. 이유는 액체 연료가 부식성도 굉장히 강하고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쏘기 전에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치달았을 때 갑자기 뭔가 연료를 가지고 있는 차가 위성에 포착이 된 거예요. 와갖고 충전을 시작한다. 그럼 예.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사일 기지를 숨겨놔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민간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과학 네. 로켓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투명하게 하는 거, 완전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오픈해서 필요하다면 사찰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직접 그 전파까지 수신할 수 있는 것들 다 오픈을 하면서 예. 거 봐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올려놨다,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항상 저도 뉴스 보면 궁금한 게 그 고체 연료, 액체 연료예요. 네. 뭐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거 두 가지가 있을 때 네. 뭐가 더 좋냐? 그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김치 그런 냉장고는 거구나. 김치를 보관하는 게 좋은 예. 거고. 근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태우면 끝까지 타야 돼요. 네. 예. 근데 액체 연료는 그걸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음. 추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 밸브만 살짝 조절을 하면 예. 세게도 틀었다가 약하게도 틀었다가 그게 가능한 거죠. 음. 실질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는 액체 엔진이 더 어렵긴 해요. 예. 그래서 기술 개발을 열어준 걸 수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에서 고체 엔진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는데 액체는 왜 열어줬냐? 스스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고체는 한 번 타면 끝까지 타기 때문에 정해놓은 고도까지 올리고 정해놓은 목표까지만 도달하는 거 새 사용할 수 있고 액체는 더 발전된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궤도 두 군데에다 올려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독실 평론가님, 우리나라에서 민간 로켓 개발사가 어떻게 진화 발전했는지 좀 설명을 쭉 해주시죠. 네, 최초의 민간 로켓은 과학 관측 로켓이에요. 그래서 KSR-1이라고 93년에 이미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단 로켓인 KSR-2가 97, 98년에 발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뭐 저 정도를이라고 국가에서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간 로켓, 첫 번째 민간 로켓이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군이 가지고 있는 건 더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사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그냥 모터 사다가 그냥 달아가지고 다는 게 아니에요. 물로켓 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체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을 어떻게 분리하는가. 다단 로켓이니까 1단이 점화되고 단을 분리하고 그다음 2단이 점화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또 자세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실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도
미사일 지침을 혹시 어긴 게 아닌지 갑자기 미국이 항우연에 기습 방문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실제로 2001년까지 항우연이 6번에 걸쳐서 현장 사찰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것은 뭐 나쁘게 볼 만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민간에서 어떤 과학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기 이걸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도 미국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문은 합니다. 방문하는데 예. 잘 안 보여주려고 하죠. 아니 뭐예요? 잘 보여주지 않고 기밀인 부분들은 보여주지 예, 않고. 계속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 연료 로켓 개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군용으로 이렇게 전용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민간 로켓이 되려면 예. 어쨌든 액체 연료로 가야 되니까 액체 연료 활용을 시작합니다.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KSR-3는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3단 로켓을 만들려고 했고요. 실험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양한 장비도 칸에 실을 거고 1단에다가는 작은 렌즈를 묶어서 추력을 내는 걸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엔진도 여러 개 묶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일이 터집니다. 98년에 예.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 북한 저런 거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방향이 틀어지냐면 일단 나중에 쓸 수 있는 액체 연료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거에 올인을 하자. 예. 뭔가 대단한 뭐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기술들 3단 로켓은 나중에 만들자라고 하면서 예. 이 액체 연료 기술을 확보하는데 올인을 하면서 2002년에 1단짜리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스펙으로 보면요. 최고 도달고도가 43km고 비행거리가 80km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미 KSR-2가 고도가 137km에다가 비행거리도 124km 갔단 말이죠. 그거보다 퇴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일단 액체연료 로켓을 만들 기술을 확보를 했으면 예. 이걸 키우는 거는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단 용이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온 거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학 로켓은 다 끝난 거고 예. 이제 진짜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건데 그게 예. 바로 KSLV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로우 프로젝트가 바로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쭉 설명해 주셔서 야 나로 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단계와 절차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오승훈 아나운서 예. 우리는 사실 우주 개발을 처음 맞닥뜨리고 대중적으로 접했던 데가 나로 때부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나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발사체에 대해서 관심을 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93년부터 과학 위성이라고 해서 과학 위성을 발사하는 거를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는 위성만 만들어서 프랑스에 뭐 기아나기지 뭐 이런 데 이제 빌려서 쐈어요. 빌려서 쏘다가 이제 우리 힘으로 쏴보자. 우리 나라에서 쏴보자.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 일단 발사체부터 우리나라에서 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쏘더라도 발사체부터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아까 이덕식 평론가가 얘기할 때 이제 3단 로켓 클러스터링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클러스터링은 누리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3단 로켓, 2단 로켓 이런 단이 왜 중요하냐? 네. 단을 없이 그냥 분리를 안 하고 쭉 올라가면요. 예. 연료통을 다 써요. 무거워서. 예. 연료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통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언가를 쏴서 멀리, 더 많이 실어서 올리려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 단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무게를 확 줄인 다음에 나머지 연료로 그냥 궤도에 올라가는 것만 쓰이도록 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단 분리가 왜 어렵냐면 예. 단을 잡고 있다가 놓아주고 예. 일정 시점에 예. 놓아주고 다시 엔진을 켜고 예. 이런 작동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무겁긴 하지만 하나의 그냥 작동 시퀀스라고 하는 메커니즘 하나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단위 추가가 되면 메커니즘이 막 몇 가지가 복잡해지는구나. 늘어서 복잡해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단계 로켓은 3단이 최고인 거예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아. 거죠. 복잡해지니까. 네. 예. 그리고 부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펠컨 9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단짜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나로호, 이 나로호의 세부적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엔진도 말씀 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 또 혹은 비판이 나오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러시아 엔진 아니냐.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맞아. 뭐 7톤짜리 킥모터 하나 만든 게 다 아니냐라고 했는데 단순 조립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조립만 한 소리도 거 아니냐 많아요. 이런 예. 얘기도 했었습니다.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운딩 로켓이라고 해서 그냥 관측만 하고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예. 이제부터는 본격 우주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품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 좋은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지도 교수님이 뭐 다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혹은 지도 교수님이 논문 쓰는 거나 실험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소련이 전부 다 최초의 로켓을 뭘로 성공했냐면 V2의 후예로 다 성공을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왜 V2를 따라하냐 해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바로 그 발사대 떠나지도 못하고 폭발했던 그런 망신을 당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V2를 갖다 쓴 거거든요. 예. 성공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예. 또 처음부터 나로 프로젝트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그 노하우를 습득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국제 협력을 해줄 나라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나라를 정할 것인가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미국이요. 70년대에 일본의 델타 로켓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그걸 흡수하고 성공한 거예요. 예. 우리는 좀 속상하죠. 아니 일본은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줘?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MTCR이 출범한 다음에는 어떤 나라에도 이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MTCR에 가입을 하면서 투명성을 보이고 우리가 과학 로켓을 만드는 거다. 예. 그러니까 민간 로켓입니다라고 협력을 요청했는데 미국은 일단 들어주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로켓은요. 고체 연료 로켓을 부스터로 써요. 예. 근데 부스터라고 하는 건 일단 옆에다 붙여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 고체 연료 로켓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가 제한이 있었어요. 커다란 부스터를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지침까지 어기지 않는 선에서가 되려면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일단은 예. 액체 연료 로켓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디가 줄 것이냐,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냐 해봤을 때 타진해봤을 때 러시아가 손을 든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이전한 경험도 있고 우리 좀 상황도 어려우니까 이걸 좀 상업화하고 싶어, 예. 이거 팔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의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된 건데 실제로 저는 이것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공동 개발을 하면서 많은 걸 얻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액체 연료 로켓, 2단 우리가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얻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발사체 체계 시스템 전체의 기술입니다. 예. 체계를 설계하고 체계 종합하고 발사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2단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발사장 지상 시스템도 제작을 어떻게 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용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배우는 게 엄청 크다는 겁니다.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도 생각해보니까 독일 모델 따라해서 본인들이 그 기술을 배운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성공한 모델 가지고 배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군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러시아는 우리에게 이 기술을 왜 전수한 겁니까? 러시아는 그때 이제 후문인데 러시아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너무 오래된 기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품 같은 것들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예. 그걸 한국을 통해서 아.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이 기술 개발을 하는 걸 도와주면서 자기들도 엔진을 신제품으로 다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네.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러시아도 이득을 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세상에 공짜 없더라고요. 이거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또 두 분 또 계시니까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 같고 다음에도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요? 계속하면 더 좋은데 자신 있구나 역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주 우리 한번 뽀개 보시죠.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